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추가 보고 없으면 요거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하나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기사가 어디 났던데? 그 상황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아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지구로 가는. 예, 가자지구로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 내 말은 네.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를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기. 모니터링 선을 치고 네, 있는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몰라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안보실장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영해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침범한 거 아니에요? 침략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국제법적으로는. 근데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보 2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그런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가서 전투 중이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 마구 납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파해가지고 침몰시키다던데 선박을 끌고 가기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선원들만 체포해가지고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에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하여튼 핵심적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스라엘 입장에 비추어 말하자면 교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럼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제3국의 뭡니까? 원족?
원조가 아니라 뭐라 그래, 이거. 지원?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 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고.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교전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좀 특수 상황인 점이. 그럼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네, 좀 법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아니,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 ICJ가 아니고 ICC입니다. 예. 그 차이는 뭐예요? 형사재판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전범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CC 전쟁 범죄자 그러면. 체포영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게 저희가 아니, 복잡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거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네. 너무 비인도적이고.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지금까지야 뭐 외교 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네.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조차도 여하튼 과도해요. 예, 그럼 우리도 어디다가 뭘 한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막 해도 됩니까? 그게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해 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부처 성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핵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보고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현황 그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의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속도감 있게 변화와 성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했고 업무 보고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무회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직접 국정과제를 챙기셨고 국무조정실은 국정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이행 상황을 실시간 관리했습니다. 국정생중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 국정과제는 90% 이상
정상 추진 중이며 국민 만족도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정과제 성과를 국정 목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GPU 26만 장 확보 등을 통해서 경제 제도력과 성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통합 등을 통해서 균형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세도약기금, 고육과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민생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했으며 통합돌봄, 영유아 무상교육 등 사회 안전망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 복원과 성국적 에이펙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첨단 전력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의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수출 관광도 최대 성과를 이뤘습니다.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으며 임금체불 청산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초음속 전투기,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특별시 등 최초의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공의대 등은 2년차, 3년차로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1년간 성과는 자료집으로 잘 정리하여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발표할 거 되게 많죠? 예. 쭉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챙겨보기는 너무 시간 걸리나요? 일단 이거는 쭉 오늘 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내가 다 못 읽어봤어요. 예.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임금체불 청산율이 90%다. 90.2%다. 이거는 일단 체불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지급된 게 그렇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10%는 이럴 경우에는 최당 지급합니까? 최단금 지급까지도 못 이루고 청산된 걸로 보고. 네, 네. 그럼 10%는 떼먹겠다 그 말인데요? 네, 다만 대통령 저희가 임금 체불의 전체적인 규모나 숫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조금 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당 지급, 그러니까 대신 지급해 주는 거를 늘리고 최당 지급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청구해서 대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인력이나 이거 충분히 있어요? 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세청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그 체당금을 회수하는 것.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기로 네,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영구적으로 떼먹지 못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 일한 대가를 떼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경제, 사회안전, 외교안전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이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발표 전에 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법 순서가 많은데요. 우선 경제 분야 14개 기관을 재경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순서대로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경제 분야 재경부 차관입니다. 그간 관계부처의 노력과 국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거시경제, 민생 관련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1.7%를 기록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OECD 주요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세액 기반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정부 기간 감소세였던 국세 수입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증가하여 올해는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41.5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 세액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경제 회복과 비소득권에 대한 정책 우대 노력 등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비수도권에서만 16만 6천 명의 고용 정대를 이뤄내며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취임 직후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대폭 확대되는 균형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도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발 호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하였고 경상수지도 1분기 738억 불 흑자로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작년 연간 경상수지 실적의 60%에 육박하는 실적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우리 증시는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7천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지난주 중 7위까지 수직 상승 후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8위 수준인 상황입니다. 다만 5위에서 8위 사이 국가들의 시총이 모두 4조 달러대이고 최근 글로벌 IB들이 우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동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시총 순위도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국채는 4월부터 선진국 국채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윗비 편입 효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국채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표 한번 채권 글로벌 선진국 채권 시장 편입에 따른 국고채 순매수라고 하는 게 네. 이게 23년에 4.4조 원이었다고 하다가 26년 1월 다른 건 다 연도면 연도인데 26년은 월 단위잖아요. 네. 이게 다 그 각 해에 월 평균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할 수도 월 숫자로 이제 환산한 수치고요. 그 선진국 국채시장 편입은 올해 3월 말에 있었어요. 평균 월 기준이라면 23년 평균 월. 그 해의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알았습니다. 네. 그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물가 성과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 0.6%포인트, 4월은 마이너스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식탁 물가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질서 확립 노력 등으로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와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 라면, 죄가 등 주요 식품업계의 출고가 인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 독일 등 4월 물가 비교가 가능한 주요국 대비 낮은 2%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대통령님의 지시로 범부처 민생물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부, 해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관리 성과가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일부 민생 품목들의 가격 상승으로 체감 물가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먹거리, 교복, 관리비, 학원, 통신비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관계부처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잡는 데는 많은 부처들이 다 고생하고 성과도 냈지만 공정거래위가 아주 혁혁한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네, 공정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 좀 하세요. 인력은 잘 늘리고 있어요? 예, 잘 늘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충분하게 늘려서 예, 필요한 걸 다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저기 포상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 신고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지난 1년 동안 쌓았던 성과에 대해서 연결이라는 주제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세상을 연결.
첨단 GPU 활용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입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제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과학기술로 미래와 연결. 대한민국이 과학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큰 동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 데이터 끊길 걱정은 없겠다. 안심하게 되는 거 큰 것 같아요. 과학기술과 AI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이어갑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1년 동안 끊김없는 일상의 편리함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더 넓어질 세상을 준비하고 과학기술로 오늘과 내일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자료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는데 업데이트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없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통신 3사의 중고가의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다 쓰신 후에도 메신저나 내비게이션 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연간 717만의 국민들께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저가 요금제를 많이 쓰시는데 음성과 문자를 추가 제공해서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로 세상을 연결하고 우리의 AI 경쟁력을 단숨에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첨단 GPU 26만 장은 계획대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내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텄습니다. 튼튼한 AI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의 독자 AI 모델 KAI는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고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등에 실제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민국 AI 풀스택 수출을 본격 추진하며 세계가 K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AI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AI 디지털 배움터를 2배가량 확대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개최해 AI 활용 열풍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약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KAI로 전 국민에게 무료로 AI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누구나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하는 모두의 A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로 국민들을 더 나은 미래로 연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자하고 특히 기초 연구에 집중 지원해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연구 현장의 염원이었던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18년 만에 폐지하여 2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착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대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싹 걷어냈습니다. 행정서식을 90% 이상 간소화하고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던 연구비 사용도 네거티브 규제로 효율화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에서 수학한 인재도 200명, 지금 4월 기준으로 200명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600명 그리고 2030년까지 약 2,000명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임무 중심 R&D도 강화했습니다.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착수하였고 누리호 발사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지난 1년 성과 위에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 AI 개발 프로젝트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는 2027년 내년 말까지 가고 성과는 2028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완료는 그때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지금 이미 작년에 1차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5개 AI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를 산업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공공에도 지금 활용해서 예산 시비라든지 우리 정부 AI 활용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2차 결과는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6월 말, 12월 말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문서에는 없는 말씀을 지나가는 듯이 하셨는데 전 국민에게 AI 무료 사용을 하게 해준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가 만든 독자 AI 모델 KAI를 활용해서 전 국민들이 무료로 AI 서비스,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쓰실 수 있도록.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하반기 11월, 12월 타겟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전 국민이 자기 아이디만 넣으면 다 쓸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가능해진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안 써놨어요? 그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라서. 여기 써져 있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라 되어 있고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네.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네, 두 번째 페이지에 무료로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디 써져 있죠? 이 원래 원자료는 없는데 조금만 써놨나 봐. 업데이트 버전으로 저희. 저기 많이. 저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게.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2028년까지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2028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기업도 역량을 갖추고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주도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기업과 힘을 합해서 전 국민 무료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최종적으로는 28년부터인데 좀 빨리 땡기면 올 연말 정도라도 가능할 수가 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올해 연말부터 2028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는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컨소시엄 한 4-5개가 이제 그런 무료 전국민 AI 서비스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사이에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28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업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 기업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투자가 들어가야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재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그게 데이터로 계속 쌓이고 그게 이제 재산으로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용자들이 대가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산이니까. 근데 실제는 안 받고 사용 기회만 누리잖아요. 오히려 돈을 주가면서. 근데 이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던데. 그리고 우리가 모두의 AI 정책을 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사용하려면 그 데이터는 자산으로 계속 쌓이고 그걸 활용하면 또 뭔가 이익이 생기고 그럼 정부에서 이걸 부담을 해주고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안 써버리면 곤란하죠. 돈 내라 이러면 안 쓰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써서 역량이 커지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써서 계속 뒤처지고 이건 모두의 AI 이념에 반하는데 어제는 그 고민을 좀 하세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냥 일반 시장 원리에 맡길 건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 하고 그 산수할 능력은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머리에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산기 같은 거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걸요? 그걸 네 개인적인 돈 들여서 네가 능력이 되면 구매해서 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도 그렇고. 네. 하여튼 그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헤비 유저들은 여전히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기서 예를 들면 최소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에 허용하고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나 뭐 특수 기능 이런 건 돈 주고 쓰라고요. 네네. 공산주의처럼 모두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최저선, 기본선은 전 국민에게 허용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특수 기능, 특별한 영향이 필요한 거 이거는 돈 내고 쓰라고 네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하고 이제 첫 시작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특히 이제 AI를 많이 안 쓰신 지금 우리 한국이 67%가 이 AI를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23%는 전혀 안 쓰고 사실 67% 중에서도 한 20%가 많이 쓰고 나머지 분들은 좀 뭐 가입을 하고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또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기업들도 데이터를 축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많이 지원하지만은 기업이 이제 다시 재투자되고 그것들이 또 국민들께 또 혜택을 돌려드리는 형식의 좀 고민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정부가 꽤 예산을 들여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그걸 민간에 싹 다 넘겨버리고 그냥 시장에 다 맡기자는 건 아닐 테고 지금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무료 단계, 무료 버전도 있고 그죠? 돈 내는 거는 좀 더 잘 되는가 봐요. 지금 민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이니까. 네. 공공 영역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최소 그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을 하면 기업들도 데이터 확보하기도 편할 거고 그건 모두가 같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신에 그 안에서 뭐 특수한 기능을 넣든지 뭐 더 깊이 있게 더 고도화해서 돈 내서 쓰는 건 그건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그게 AI 기본 사회 이념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네, 고민하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28년부터 돈 내라고 그런다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확실하게 2028년까지 무료고 2028년 이후에도 기업이 사실은 그건 소위 말하는 베타 버전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한번 써보는 실험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국민들을. 상용 버전으로 제공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테스트나 뭐 활용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손에 익으면 돈을 받겠다 뭐 그런 것 같아서. 저 그렇게 좀 우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님은 지금은 공무원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잘 고민해서 네, 그러세요. 네, 국민들이 뭐 효율성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잘 조화를 해야 되겠죠. 네. 예, 농식품부 장관입니다.